다 들리시죠? 그러면 이제 오늘의 이제 세미나를 오랜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분할 정복으로, 분할 정복이 뭐냐면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어떠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이제 바로 푸는 게 어려우면 바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눈 다음에 그 작은 문제를 풀고, 그리고 이제 그 작은 문제의 답을 이용해서 원래의 큰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이제 분할 정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아래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코스닥에서 이제 키가 가장 큰 사람 찾기 위해서 각 학번마다 이제 19학번, 뭐 18학번, 20학번, 21학번, 뭐각 학번마다 이제 키가 가장 큰 사람을 찾아내고 싶은데, 그럼 이제 각 학번마다 키가 가장 큰 사람 어떻게 찾나? 그럼 이제 다시 이제 각 학번 내에서 이제 각 분반마다 키가 가장 큰 사람을 찾아내서 비교해서 거기서 이제 각 학번마다 키가 가장 큰 사람을 구하고,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포스텍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을 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작은 문제를 풀고 이 작은 문제의 결과를 이용해서 원래의 큰 문제를 푸는 게 이제 분할 정복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분할 정복을 쓰는 경우는 이런 경우에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가 작은 범위의 여러 개의 문제로 나눌 수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작은 문제와 큰 문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을 때, 그리고 이제 각 작은 문제를 합쳐서 큰 문제를 풀 수 있을 때.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큰 문제가 작은 문제로 나눠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때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가장 키가 큰 사람을 찾는다는 제기적인 과정은 똑같고, 그리고 소문제들의 답을 이용해서 큰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이제 분할 정복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할 정복을 사용한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 목적도의 계산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n이라는 n짜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 n짜리 문제를 이제 b개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 b개의 문제를 이제 a번 풀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수화 시간 목적도가 없을 때, 그럼 이제 이 tn 문제를 푸는 시간 목적도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수식으로 보면 어려우니까 직관적으로 일단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수식에서 n 로그 b a라고를 할 때 이 gn을, 만약 이 gn이 fn보다 더 큰 숫자나 크다면, 더 무겁다면 이제 gn이 시간 목적도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n 로그 ba가 fn보다 더 크면 이제 시간 목적도는 이제 n 로그 ba가 되고요. 만약 fn이 더 무거우면 fn이 시간 목적도를 결정하고, 만약 gn과 fn이 동일하다면 이제 gn의 로그 n을 곱하기 시간 목적도가 되는 것입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분할 정복을 이용하는 문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히스토그램이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히스토그램 이렇게 가로가 1이고 높이가 이제 제각각 다른 직사각형들이 이제 여러 개 붙여놓은 모양의 이런 히스토그램이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너비는 다 1로 동일하고요. 이제 높이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히스토그램에서 가장 너비가 큰 이제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을 구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방식으로 기울이는 건 불가능하고, 가로와 이제 세로, 직사각형이 이제 서로 평행하게, 이제 가로선과 세로선을 평행하게 이런 방식으로 직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히스토그램에서는 이런 직사각형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런 직사각형도 가능하겠죠? 뭐 이런 직사각형도 가능할 거고. 근데 이제 만약 이제 그냥 무식하게 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예를 들어서 뭐 입력이 주어지면 뭐 가장 큰 히스토그램 이런 방식으로 구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히스토그램이 주어지면 이제 가장 큰 건 이제 20이니까 20짜리 이거를 찾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만약 일단 무식하게 풀면 어떻게 될까요? 무식하게 풀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시작점을 한번 정할 수 있고 끝점을 하나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제 가장 짧은, 가장 이게 높이가 낮은 직사각형을 찾아야겠죠? 가장 낮은 게 이죠. 그럼 이제 직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시작과 끝을 정한다면 예를 들어, 그래서 시작과 끝을 정하면 이제 우리가 그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직사각형을 알 수 있죠. 만약에 이제 끝을 여기와 여기로 정한다면 가장 큰 직사각형은 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모든 시작점은 총 n개의 시작점이 가능하고 최대 그리고 총 n개의 끝점이 가능해서 n제곱의 시간 복잡도가 일단 필요하고 n제곱번 일단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때 n제곱번 계산할 때 이 범위 내에 있는 직사각형 중 이제 높이가 가장 작은 직사각형을 골라서 그거를 이제 높이로 해야 되니까 여기서 또 n제곱번의 경우가 있는데 그 각 경우를 계산하기 위해서 또 n번의 계산이 필요하죠. 뭐 이거를 로그 n으로 쓸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앞에 n제곱을 일단 달려붙입니다. n제곱 곱하기 n이든 로그 n이든 뭐 노가다로 구하면 5n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노가다로 구하면 이제 5n 세제곱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제 문제를 보시면 보통 아이고 화면 공유 때문에 잘 크게 안 되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시면 보통 n범위가 이제 10만이다 10만. 즉 n제곱으로도 불가능한데 n세제곱은 더더욱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n제곱으로 풀고 분할 정복으로 해서 이제 이걸 n제곱에서 n 로그 n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눈다 푼다 푼다. 근데 이거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풀고 어떻게 하실지가 정말 이제 고민이 될 수 있는데요. 일단 나눈다는 거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무식하게 그냥 뭐 절반으로 나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절반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푼다. 각 문제는 어떻게 풀까요? 이 문제는. 각 문제는 뭐 재기적으로 풀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뭐 계속 나누다가 언젠가는 이제 계속 나누다 보면 이제 한 칸짜리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칸짜리. 너무 나눠서. 계속 나누다 보면 한 칸짜리가 되면 한 칸짜리면 풀기가 쉽죠? 그냥 모두 사용하는 게 이게 최대 넓이니까. 그럼 이제 합친다를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합친다는 걸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합치는 게 가장 여기서 핵심이 됩니다. 이 문제의 경우는. 먼저 합친다는 거는 일단 예를 들어 왼쪽 히스토그램과 오른쪽 히스토그램에서 각각 이제 최대값이 있을 겁니다. x1, x2 이런 최대값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직사각형이 여기에만 있거나 여기에만 있는 경우는 이제 모두 고려를 했습니다. 저희가 제기적으로 일단 고려를 했다 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직사각형이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 이제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겠죠. 합칠 때 이런 경우 이제 고려가 안 돼 있으니까 자 먼저 그래서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생각을 했고 반으로 쪼갰다면 이 직사각형에서는 이게 최대가 되었을 거고 여기서는 이게 이제 최대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합치는 경우를 생각해 봐야겠죠. 먼저 일단 걸쳐 있다는 거는 여기를 기준으로 걸쳤으면 일단 여기 있는 직사각형과 여기 있는 직사각형은 무조건 포함이 돼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리디하게 생각을 해볼 겁니다. 어떻게 하냐. 자 일단 지금 이거랑 이거까지 선택됐고 얘를 기준으로 왼쪽 막대,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 막대의 높이를 비교한다. 높이. 그리고 더 큰 막대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오른쪽 막대가 더 크죠? 그래서 오른쪽 막대를 선택을 해서 오른쪽 막대를 확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때 이제 넓이를 직접하는 거죠. 만약 이 넓이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맥스보다 더 크면 이 넓이를 이제 맥스 값에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왼쪽과 오른쪽 중 큰 거를 선택해서 합칩니다. 그래서 또 이때의 넓이를 계산해서 이 넓이가 우리가 알고 있던 값보다 더 큰가? 그럼 이제 맥스 값을 이걸로 바꿔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왼쪽과 오른쪽 부분을 이제 계속 이제 끝까지 이제 확장을 해나가면서 넓이가 가장 큰 직사각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합치는 과정에는 이제 n개의 직사각형을 다 보기 때문에 합치는 숫자가 5n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럼 이제 마스터 티어를 아까 배웠습니다. 마스터 티어를 이제 보면 식이 n짜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A번 풀어야 된다. 어떤 문제를? BD로 나눈 문제를 풀고 여기서 FN 합치는 데 필요한 시간 이런 식으로 정했는데요. 이 문제 이제 CN이 어떻게 계산되냐면 먼저 전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죠?
절반으로 쪼갠 문제를 풀었죠. 일단은 절반으로 쪼갠 시토그램에서. 그래서 2분의 1n, 2분의 n인데 2분의 n짜리 문제가 몇 개죠? 두 개로 쪼개졌으니까 두 개가 되겠죠. 2. 그리고 이제 이거 합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이제 n이었습니다. 5n. 그래서 이걸 마스터 시오렘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었을 때. 그래서 fn은 5n이죠. 그리고 이제 n 로그 ba인데 b가 얼마죠? b가 2. 그리고 a도 2니까 얘는 이제 0이 됩니다. 얘가 1이 됩니다. 그래서 gn도 1이 되니까 n이 되니까 fn이랑 이 gn이 똑같죠. 그러므로 이제 이 상황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이건 이제 n이고 거기서 로그 n 붙어서 결국 tn이 n 로그 n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이제 팁을 주자면 분할 정복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작은 두 개의 문제를 풀고 예를 들면 이제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봐서 설명해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렬 문제 있죠. 정렬 문제. 정렬이 뭐냐면 이제 2, 1, 4, 3 이렇게 무작위로 이제 숫자들이 있어지면 이제 이걸 1, 2, 3, 4 이런 식으로 이제 정렬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이런 오른차순으로 정렬을 하는 거죠. 이런 문제를 이제 정렬 문제라고 하죠. 보통 이렇게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원래 무식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2, 1, 4, 3, 6, 5 이런 숫자 써주면 이 중에서 일단 가장 작은 거를 보고 가장 작은 거를 5n 걸리겠죠. 가장 작은 거를 찾아서 가장 앞에다 놓고 그리고 이걸 빼고 나머지 중에서 또 이제 가장 작은 걸 찾아서 앞에다 놓고 이것도 5n이 걸리겠죠. 이거를 이제 n개의 원소에 대해서 하니까 n 곱하기 n 총 n제곱의 시간부터가 필요한데 이거를 이제 분할 종목으로 n 로그 n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한 8개의 원소를 한번 해볼게요. 1, 2, 3, 4, 6, 7, 8.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속 쪼갤 수가 있겠죠. 계속 7, 8, 2, 4, 1, 3, 6, 5 이렇게 쪼갭니다. 이건 또 쪼개지겠죠? 두 개로 7, 8, 2, 4, 1, 3, 1, 9 얘를 또 쪼갤 수 있겠죠. 뭐 한 개로 쪼갤 수도 있겠죠. 7, 8, 2, 3, 1, 3, 6, 5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더 쪼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한 개의 원소면 뭐 정렬이 돼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뭐 추가적으로 할 일이 없고요. 그럼 이제 합치는 게 이제 가장 문제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뭐 이렇게 두 개를 합치는 거는 뭐 간단하겠죠. 큰 거를 이렇게 하면 되니까 큰 원소를 앞에다 큰 원소를 뒤에다 작은 원소를 앞에다 6, 5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두 개를 합치다 어떻게 합쳐야 될까요? 이거를 이제 5n이라는 시간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어떻게 합쳐야 되냐면 자 먼저 가장 앞에 원소부터 비교를 합니다. 얘가 더 작죠? 얘를 앞으로 두고 이제 그 다음 원소랑 얘랑 비교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얘가 작기 때문에 얘를 고르고 얘를 이제 다 썼으면 이제 남은 것들은 여기 있는 남은 것들을 이제 그대로 둬뒀으면 이제 합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씩만 훑어보면서 O, N 안에 합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1356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합치면 마찬가지로 이제 1과 5를 비교해서 1이 더 작기 때문에 1을 쓰고 그 다음에 3과 5를 비교해서 3이 더 작기 때문에 3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봤기 때문에 여기 남은 원수들 다 적어주면 이런 식으로 합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거 두 개를 합칠 때도 앞에 원수를 먼저 봅니다. 얘가 더 작죠? 1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2와 3을 비교합니다. 얘가 더 작은 거로 2를 써줍니다. 그리고 이제 3과 4 중에서 3이 더 작기 때문에 3을 써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거 4와 5를 비교하면 4가 더 작기 때문에 4를 써주고 그 다음 이제 7과 5를 비교하면 5가 더 작기 때문에 5를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6과 7을 비교하면 6이 더 작기 때문에 6을 써주고 이제 여기는 다 썼으니까 여기서 남은 원소들을 이제 뒤에다 써주고 7, 8 이런 식으로 이제 정렬할 수 있고요. 문제는 아까 그 마스터 시오렘을 적용하면 똑같습니다. 두 개로 이제 두 개의 배열로 쪼갠 다음에
각각의 배열을 이제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ON이라는 시간 동안 추가적으로 이제 정렬하는 합치는 데 필요한 시간이 ON이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O n 로그 n이라는 시간 안에 정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정렬을 n 로그 n보다 더 빠르게 정렬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에요. 즉 일반적인 경우에서 정렬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n 로그 n이라는 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n 로그 n을 쓰면 됩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그래서 이제 분할 정복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보시다시피 분할하는 거는 이제 재기함수를 일단 구현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구현하는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할을 할 때 이렇게 엄청 그림이 복잡해 보이게 엄청 복잡해 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보통 이제 코딩을 하면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라고 하죠. 전체적인 그림을 생각하면서 코딩하라고. 하지만 이제 분할 정복은 이제 살짝 이제 예외가 될 수도 있는 게 숲을 보고 코딩을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숲을 보고 코딩하면. 그래서 분할 정복은 이제 숲보단 나무를 보고 코딩을 해라. 무슨 뜻이냐면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제 뭐 분할하고 합치는 거를 상상하는 건 이제 이 전체적인 그림을 이제 정렬 문제는 간단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분할 정복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상상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 아까 예를 들면 이거 히스토그램도 이제 히스토그램 뭐두 개를 합치는 것까지는 이제 상상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상상하기 약간 어렵겠죠? 어렵죠? 그래서 보다는 나무에 집중해라. 무슨 뜻이냐면 두 개의 부분 문제가 있어요. 이 두 개의 부분 문제가 있어요. 프로블럼 1, 프로블럼 2가 있고 원래 큰 프로블럼은 이제 프로블럼을 풀 때 프로블럼 1과 프로블럼 2는 이미 풀어져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이제 이 프로블럼 1과 프로블럼 2를 합치는 거를 구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나무 하나만, 즉 여기서 요 나무 하나에만 집중하면 되거든요. 이 나무 하나에만. 이 나무 하나를 구현하면 어떻게 되냐. 이 모든 숲들이 저절로 이제 재계함수로 구현을 하면 이게 저절로 구현이 됩니다. 저절로 구현이 된다 해야 되나? 똑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저절로 이제 도미노 넘어지듯이 알아서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도미노가 넘어지면 다음 도미노도 쓰러진다라는 걸 이제 구현을 해놓으면 모든 도미노가 다 쓰러지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이제 분할 정복을 구현을 하기 때문에 이 도미노로 다음 도미노를 어떻게 넘어뜨리냐 이것만 이제 집중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한번 이제 분할 정복을 어떻게 구현할지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다시 설명드리자면 이 나무에 집중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가장 마지막 상황이죠.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으로 가장 잘게 쪼개질 수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이제 안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는 뭐 이런 문제는 간단했죠. 그냥 한 개짜리 한 개까지 그러니까 제일 작게 쪼갤 수 있는 게 이제 한 개 한 개 단위로 쪼개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 단위로 쪼개져 있다면 그냥 전체 막대가 그냥 가장 직사각형이고 요거 정렬에서도 원소가 한 개가 될 때까지 쪼개주면 이제 한 개면 그냥 정렬되는 게 당연하고 이제 한 개까지 쪼개주면 이게 가장 잘게 쪼개진 거다. 이런 식으로 가장 잘게 쪼개진 상황, 즉 이제 가장 마지막 상황과 가장 말단 상황이랄까 말단 상황과 이제 말단 상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가장 마지막 상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거랑 이제 어떻게 합칠 것인가 이 두 개만 이제 고려를 해주면 됩니다. 분할 정보가 그게. 그래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이걸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거를 구현하는 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먼저 이 코드 트리라는 문제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코드 트리는 여러분 영상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압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0과 1로만 이루어진 데이터를 이런 방식으로 압축한다 합니다. 어떻게 압축하냐면요. 만약 주어진 이게 모두 0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압축은 0으로 하면 되고 모두 1로만 되어 있으면 압축은 1로 됩니다. 그런데 만약 0과 1이 섞여 있으면 전체를 이제 0으로 압축할 수 없고 1로 압축할 수 없으니까 이걸 이제 왼쪽 위,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이렇게 4개의 영상으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 압축을 하게 되고 이 네 부분을 압축한 결과를 차례대로 이제 괄호 안에 묶어서 표현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0000 0000 0000 0000 이거면 이제 0으로 압축이 되는데 이런 경우가 문제라는 거죠. 00 00 01 1111 1111 0000 이건 이제 이거 자체는 이제 압축이 불가능하니까 네 부분을 쪼갭니다. 얘는 0이 압축할 수 있고 이 부분은 1로 압축할 수 있고 이 부분도 1로 압축할 수 있고 이 부분도 0으로 압축할 수 있죠. 그래서 괄호 안에 이 네 압축 결과를 각각 이제 01, 10 이런 식으로 이제 압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압축 결과도 이렇게 더 복잡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0000 1111 0000인데 여기가 만약 01, 10이다. 그럼 이제 분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0으로 압축이 가능하고 얘는 1로 압축이 가능하고 얘는 0으로 압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얘가 압축이 불가능하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이 0110은 얘를 또 분할합니다. 그럼 이제 0110은 뭐 이거는 압축해봐 뭐 한 개니까 당연히 0으로 압축이라고 해도 뭐한데 뭐 압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0110 그래서 이거의 압축 결과는 011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압축 결과를 차례로 부르면 0 0110 1 0이고 이제 괄호로 묶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압축 결과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재기함수를 쓰는 법을 익히는 거죠. 이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걸로 재기함수를 어떻게 할지 표현을 해볼 텐데 일단 입력을 보겠습니다. 입력이 이제 2의 n승꼴로 2의 제곱수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무조건 딱 절반으로 나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띄어쓰기가 없이 입력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압축한 결과를 출력을 하라고 하는데요. 일단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설명을 하면서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력을 받고 여기는 그냥 뭐 자연스럽게 쓰는 거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문제는 이제 어떻게 주어지냐면 띄어쓰기가 없이 이제 입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트링으로 입력을 받을 거예요. 문자열로 n을 받고 그 다음에 n개의 줄이 주어진다고 하죠. 첫 번째 줄부터 n번째 줄까지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받겠습니다. 각 줄을 이제 입력을 받습니다. 이 줄들을. 그럼 이제 저장을 해야겠죠.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될 텐데 불배열을 사용했습니다. 불배열은 0과 1만 저장할 수 있는 배열입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좀 더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겠죠. 적은 용량에 64라고 했으니까 한 70 정도로 넉넉하게 잡고 입력을 받은 다음에 J는 높이라고 하고 이제 I가 몇 번째 칸인지 첫 번째 칸부터 n번째 칸까지 이제 스트링이니까 이 문자를 이제 한 번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0으로 합시다. 0으로 0부터 n-1번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AIR IJ가 이제 JI로 할까요? 저는 보통 근데 JI로 하는 성격입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차인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이제 몇 번째 줄에 있는지, 몇 번째 라인에 있는지, 몇 번째 로우에 있는지, 그리고 이제 I는 이제 몇 번째 행인지를 의미하니까, 이제 I번째 글자가 1이면 프로를 저장해야겠죠. 그래서 I번째 글자가 1인가, 그냥 이런 방식으로만 해줘도 이제 잘 저장이 됩니다. 실제로 잘 저장이 되어 있는지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J프로프 시아웃으로 이제 출력을 하실 거예요. 스페이스바를 출력해주고 공백을 그리고 한 줄 출력할 때마다 엔터를 이제 출력을 해주면 이걸 입력해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시아웃은 이제 이게 반대 방향입니다.
이걸 이렇게 입력을 주면 이렇게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잘 저장이 되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저장은 했고 이제 이걸 재기함수로 이제 구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재기함수를 어떻게 구현할 거냐 보시면 공간이 없네요. 지우겠습니다. 하나를. 그래서 우리의 함수는 이제 재기함수는 이런 형식이 되겠죠. 입력을 받습니다. 입력을 뭐 시작점과 끝점으로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0,0.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이제 뭐 0,0과 7,7이겠죠? 0,0과 이제 7,7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의 범위를 받아서 그 압축 결과를 이제 어떻게 우선 스트링으로 반환하도록 이제 우리 함수를 쓸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스트링 뭐 컴프레션이니까 압축은 영어로 컴프레션인데 그걸 줄여서 컴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int x1 int y1 이게 시작점 int x2 int y2 이게 끝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이제 수학해서 내는 거예요. 0, 0, n, n-1, n-1 이런 방식으로 내주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고려할 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먼저 끝나는 상황, 가장 마지막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압축이 가능하면 그러니까 한 글자로 압축이 가능하면 그게 마지막 상황이 되겠죠. 예를 들어 이게 모두 다 0이었다면 바로 이제 0으로 압축할 수 있으니까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제 마지막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 주어진 범위 안에 있는 숫자가 다 같은 숫자라면 그걸로 압축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건 이제 그냥 확인 변수 모든 숫자가 다 같은지 다른지 확인 변수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for int 자 이제 j는 y1부터 y1범위부터 높이는 이제 y2범위까지 그리고 x는 x1부터 x2범위까지 만약에 여기에 이제 y가 여기 x가 만약 이게 모두 다 같다면 이런 식으로 좀 구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숫자가 다 같다면 이게 항상 트루가 되겠죠? 근데 만약 이걸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예를 들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이제 체크는 false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체크다 그 모든 숫자가 다 똑같다면 모든 숫자 다 똑같기 때문에 x1, y1만 보면 되겠죠 그냥. if 2%도 구현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3학 연산자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로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ARR Y1 X1이 true를 하면 1을 반환하고 아니면 0을 반환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가장 마지막 상황에서는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이외의 상황이겠죠. 만약 이 상황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먼저 괄호 열어주고 그 다음에 스트링 이제 더하기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점의 좌표를 구해야겠죠.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쪼갠다면 이 점의 좌표를 구해야 됩니다. 이 점의 좌표는 당연히 중점이니까 mid x x1 더하기 x2 나누기 2 그리고 y 좌표의 중점은 이제 y1, y2 아니 y1 플러스 y2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이제 중점을 구할 수 있고요. 이 점이 어떤 점이냐?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범위가 주어지면 이제 이 부분에 해당이 4 곱하기 4 첫 번째 사각형에 이 점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순서로 해야 되냐면 압축 순서를 다시 보자면 이제 여기 전체 있을 텐데
또 순서가 나와 있지 않나요? 여기 왼쪽 위,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이렇게 이 순서로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왼쪽 위,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순서로 똑같이 이제 구현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잘 작동을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냐면 그냥 이제 컴퓨터수를 써주면 됩니다.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x1, 시작점은 이제 x1, y1이고 끝점이 이제 요점이 있어죠. 이게 미드 x, 미드 y였을까? 미드 x, 미드 y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의 압축 결과를 추가해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레스트도 또 이제 왼쪽 위를 했으니까 오른쪽 위 부분은 y 좌표는 뭐 똑같겠죠. 높이가 똑같으니까. 근데 이제 x 좌표가 달라질 겁니다. x 좌표가 x1에서 미드 x는 이제 왼쪽이고 오른쪽은 미드 x 플러스 1부터 x2에 해당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오른쪽 위 압축 결과를 이제 추가해 주는 겁니다. 연결을. 마찬가지로 아래쪽 왼쪽 아래의 결과도 이제 추가를 해줘야겠죠. 왼쪽 아래도 비슷한 방식으로 x 좌표는 똑같고 이제 y 좌표는 미드 y 플러스 1부터 y2까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오른쪽 아래인가? 네, 오른쪽 아래도 똑같이 이제 오른쪽 x 좌표는 이제 시작점이 이제 미드 x1 플러스 미드 y1이고 플러스 1이고 끝점은 뭐 x2, y2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닫는 괄호를 추가해주면 이제 계산이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한 건 이제 마지막 상황 처리 그리고 이제 재기적으로 구현해주는 거 구현이 돼 있다고 가정하고 이 두 개만 거치면 구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이 나무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 자체 이 나무 자체에 집중해서 구현을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구현할 수 있고 그럼 이제 구현이 끝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게 얘네 출력이랑 똑같이 출력이 되는지 체크해 보면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실전 비교를 해볼까요? 정확하게. 그럼 이제 똑같이 출력이 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재기함수를 구현할 수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재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래서 재기함수 자체는 이제 구현은 그렇게 구현이보다 아이디어는 어렵지 않은데 구현이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랑 그 구현이 괴리감이 처음에 엄청 클 거예요 아마 처음에. 저도 처음에 재기 구현할 때 시간이 엄청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구현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제 4문제 정도만 추가할 거예요. 종이 개수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여기 밑에 있는 두 문제는 이제 직접 한번 아니 종이 개수 말고 종이 개수 문제는 이제 비슷한 문제고요. 아까 그거랑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아까랑 코드 테두리랑 똑같은데 다른 게 이제 하나가 4개가 아니라 9개로 다른다.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 이제 거의 비슷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행렬 제곱 우리가 만약에 K n승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2에 1000승 모드는 뭐 103 정도?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을 만약 계산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걸 계산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이제 2를 그냥 1000번 곱하는 거죠. 1000에 곱한다. 곱할 때마다 이거 모드를 걸어줘서 오버플로우가 안 나게 하면서 이제 2를 계속 곱해주는 게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이러면 이제 2의 n승을 계산하는데 5n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는 이제 큰 문제인 게 n이 막 10회 9승 10억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가끔 나옵니다. 이럴 때는 이제 10억 번을 곱할 수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2의 8승을 어떻게 구할 수 있죠? 2의 4승 곱하기 2의 4승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의 4승을 한번 구하고 그 다음에 이 똑같은 거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의 9승이면 어떻게 하냐? 뭐 2의 4승을 제곱해주고 거기다 곱하기 1을 해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n승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 2의 2분의 n승을 구하고 제곱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n이 홀수면 곱하기 2를 추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하면 시간부터가 어떻게 되느냐? 그 n승을 구할 때 2분의 n승을 한 번 구했죠, 일단은. 그래서 t 2분의 n승을 한 번 구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5, 1 이런 방식이 되고요. 네, 이런 방식으로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마스터 시어렘을 그래서 마스터 시어렘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다시 보면 여기 자, 이런 방식으로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tn이 t 2분의 n 더하기 5, 1이었죠? 그럼 이제 g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g 함수가 어떻게 정의되었냐면 n분의 로그 b분의 a였습니다. b가 얼마죠? b가 2, n이 1. 로그 1은 0이죠? 그럼 얘는 1이 되는데 똑같으니까 요거를 선택해야겠죠, 요거를. 근데 이게 g, n, 로그 n인데 이게 1이었죠, 1? 그러니까 시간적속도가 로그 n이 됩니다, 로그 n. 그러니까 n으로 했던 거를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이제 로그 n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뭐 숫자의 제곱은 구하기 너무 쉬우니까 행렬의 제곱을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 by n 행렬,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5까지 가서 왜 이렇게밖에 올라서 n by n 행렬이 주어지면 이때 a의 비승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합니다. b는 이제 겁나 풀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A, B 원소를 이제 1000으로 나눈 나머지로 출력하려고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실제로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행렬을. 행렬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거야. 해볼까 한번. 행렬을 곱셈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간단하게 스트럭처를 정의하겠습니다. 스트럭처. 매트라는 이 스트럭처를 정의를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렇게 뭐 최대 5by 5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곱셈을 정의를 하겠죠. 곱셈을 정의를 합시다. 뭐냐. 스트럭트 그 곱셈 결과를 반환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 뭐 매트몰 함수 이름이 매트몰하고 M1과 M2 그러니까 M1 곱하기 M2를 반환하는 이제 곱셈의 결과를 반환하는 함수를 정의를 합시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뭐 행렬을 곱셈을 구현하면 돼서 그래서 반환할 함수를 일단 어디다가 저장해 반환할지 그 반환할 매트릭스를 이제 정의하고 뭐 리턴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요 매트릭스에 곱셈 결과를 곱셈을 계산을 해서 결과를 저장한 다음에 반환을 할 겁니다. 곱셈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form을 이제 세 번만 써주시면 되는데 left.arr ij는 m1.arr ir 플러스는 이런 방식으로 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게 0으로 초기화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이제 뭐냐면 생성자라는 겁니다. 즉 이 행렬을 이 스트럭처를 생성할 때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매트릭스 생성할 때 어떻게 생성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모두 0으로 초기화하도록 이제 생성자를 정의해주면 이렇게 우리가 레트라는 매트릭스 만들 때 이게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값이 이제 0으로 초기화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행렬의 곱셈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행렬의 곱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제 생략을 하겠고, 왜냐 이게 행렬 곱셈의 정리라. 행렬 곱셈의 정의가 이제 저렇게 된 거다. 행렬 곱셈의 정의 자체가.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 곱셈의 정의를 그냥 그대로 이제 쓴 겁니다. 식으로.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 했죠? 문제는 이제 천으로 이제 나머지를 하라고 했죠. 나머지. 그래서 나머지를 해줍니다. 나머지를 해줍시다. 그래서 n 이퀄 ij 퍼센트는 1000이었죠. 그래서 1000 이렇게 하시면 이제 1000으로 나눈 나머지를 저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1000으로 나눈 나머지를 저장이 되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반응을 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매트리스 이제 멀티 그러니까 M1과 M2를 곱하면 이제 함수를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우리 이 함수를 이용해서 또 이제 매트 파울 하나씩 만들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구현하는 함수는 이건 이제 m의 비승을 구현하는 함수죠. m의 비승을 반환하는 함수를 구현할 건데 if b가 0이면 1이면 이제 m을 반환하면 되겠죠. 간단하게. 간단합니다. 이거는. 만약에 그러면 아니면 만약에 그러면 일단은 아까 했던 것처럼 b 나누기를 저장해줍니다. b 나누기 m의 2분의 비승을 계산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m의 b분의 2승을 계산한 다음에 매트 뭘 함수를 이용해서 tmp 곱하기 tmp를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제곱을 해주는 거죠. 한마디로 제곱을 한 다음에 만약에 b%가 b가 홀수다. b가 홀수라면 이제 m을 한 번 더 곱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면 아까 2의 n승을 계산하는 거랑 정확하게 이제 똑같습니다. 과정같이. 그래서 이제 2분의 b승을 계산을 해주고 그거를 이제 제곱한 다음에 홀수면 이제 한 번 더 곱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행렬의 제곱을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처음에 이제 입력받은 행렬을 정의를 해서 n과 b가 주어지네요. n과 b가 주어지고 그리고 이제 행렬을 입력을 받읍시다. init.ar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받을 수 있겠죠. 입력을 받고 리절트 결과를 이제 매트 파울 처음 입력받은 거에 빚은 이런 식으로 하는데 b가 1에서 이거 사이죠? 10억인가 100억인가 어쨌든 매우 큰 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매트 파워를 구현을 해줘서 로그 b 안에 적정이 되도록 해야지 통과가 되고요. 그래서 함수를 이제 단순하게 그냥 이걸 쓰면 결과 저장 덱스으로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결과를 출력 형식을 보면 그냥 출력하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리절트.이하를 리절트를 이제 출력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스페이스바를 이제 추가를 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이제 1, 2, 3, 4, 5승은 이제 저거 69, 뭐 558, 뭐 그런 걸 하는데 실제로 이제 숫자가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69, 558, 337, 406 잘 나오는 거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3by 3도 잘 되냐 한번 3by 3도 이렇게 뭐 4, 6, 8, 5, 7, 6, 8, 뭐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 똑같이 이제 출력 결과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분할 정보를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토그램에서 가장 큰 정성학점 이 문제도 있긴 한데 이건 이제 직접 구현을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종이 개수 이제 코드트리랑 똑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분할 종목은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제 구현 쪽에서 약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구현 중심으로 해봤고요. 시간 복잡도는 이제 대충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시간 복잡도는 보통 이제 히스토그램에서 가장 비싸고 이런 문제처럼 이제 지금 클릭이 안 돼. 하나의 문제를 두 개의 부문제로 쪼개서 합치는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n제곱짜리 문제를 n로그 n으로 풀 때 사용을 많이 하고요. 정렬 같은 것도 이제 n제곱짜리 문제를 n로그 n으로 풀면 사용을 했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보통 이제 n제곱을 n로그 n으로 줄이거나 뭐 아니면 n짜리를 로그 n으로 이런 방식으로 시간 복잡도는 보통 이런 방식으로 줄어들고요. 사용을 하면. 아니면 그냥 코드 트리랑 종이 개수처럼 제기로 구현하는 게 분할 정보로 구현하는 게 훨씬 간단한 경우도 분할 정보로 구현을 합니다. 보통은 이런 문제가 많이 나고요. 그래서 일단 분할 정보가 이제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정도 알아두시고 이제 이번 세미나는 이제 이 정도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랑 이제 코드는 제가 조금 더 다듬어서 이제 업로드 할 거고요. 그리고 업로드가 안 된 거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 시험 때문에 체크를 안 해갖고 그래서 혹시 누락되거나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이전 강의 자료도 이제 보충을 해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미나는 이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녹화를 어떻게 끄지? 녹화를 끄고